멋진 댄스를 선보이는 20대 여성. 짬짬이 댄스 강사로 일하며 훗날 댄스 교수까지 꿈꾸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에게서 온 소셜 네트워크 메시지 한 통에 여성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됩니다. 여성도 모르는 사이 소셜 네트워크에 여성의 사진이 잔뜩 올라왔고 사진 아래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란 문구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자, 제보 사건입니다. 내가 만들지도 않은 SNS에 내 사진, 그것도 음란한 문구와 함께 내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난해 5월 말이었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신 SNS에 그 사진들이 도용당하고 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로 자기 이름인데 자신이 만들지 않은 그런 SNS가 있었고 거기에 충격적인 사진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노출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저기에 문구를 이 글을 뭐 성행위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거 나하고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 이 모자이크 없애는 원본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다가 그것도 끝나지 않고요. 아예 정말 진짜 음란물 영상도 같이 거기다 올려놓고 그냥 상관이 없는데도 같이 자신의 영상인 것처럼 그렇게 올려놨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럼 신고를 해야 될 텐데 피해가 계속 이어졌다고요? 네,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를 사칭한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피해자의 과거 사진은 물론이고요. 최근 사진들이 2시간에 한 번씩 업로드되는 걸 목격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피해자가 아주 잠깐 올렸다가 바로 지운 사진도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피해자는 하고 있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누가 알아볼까 봐 두려워서 투신 시도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을 스스로 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경찰이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을 시켜서 3개월 동안 지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나는 운동하고 그냥 일상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내 SNS에 올렸는데 채 몇 시간도 안 돼서 그게 다른 계정에 음란한 문구와 함께 마치 내가 막 그런 게 다른 데 올라왔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러니까 또 거기 뭐 얼마나 또 음란한 댓글이 달리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결국 저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영원히 파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누구 짓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교회 오빠. 자, 피해자는 범인이 알고 지내던 지인, 그것도 모자라서 동네에서 유명한 교회 오빠였기에 그 충격이 더 컸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사람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교회 노방 전도를 동성로에서 대구 번화가에서 몇 년간 했던 사람이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유명했던 그 선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까라는 의문감도 좀 들었었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고백을 거절했다는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그냥 고백을 뭐 만나서 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SNS로 나 너 좋아한다 우리 사귀면 안 되냐 생각해봐주면 안 되냐 이게 다였었던 것 같아요. 아니 노방전도까지 했던 크리스찬이 그것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인간이 저 짓을 했다고요? 교회 오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뜻은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이 교회 신자였고 또 기타리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못 믿었다 그래요. 어떻게 저분이 저러냐. 고등학교 1년 선배긴 한데 저 사람이 범인일 건 상상도 못 했는데 이제 이유가 좀 놀랍습니다. 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고백했다고 거절당했고 그거에 대한 복수심에 이런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 얘기에 따르면 고백을 제대로 한 게 아니래요. SNS를 통해서 나 너 좋아하는데 사귀자 뭐 이런 정도 얘기했고 SNS로 하니까 제대로 된 고백도 아니었고 그것을 좀 차단을 하고 염탐하니까 차단하고 그 정도 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고백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복수하는 거 납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와 함께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과연 이 가해자 진심 어린 사과를 했을까요? 피해자와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이런 일이 벌써 안 됐는데 내가 이런 일이 벌어가지고 너에게 진짜 큰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하고 나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잘못이니까 사과하려고 연락했어. 미안해줘. 네, 알겠어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안 주셨겠죠. 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가해자와의 통화는요, 가해자 어머니가 아들이 사과하고 싶다고 전화가 와서 하게 된 통화였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늦어서 미안하고 이런 일을 벌여서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과를 해야 해서 연락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가해자의 말이 끝나고 피해자는 알겠다라고 한 뒤에 가해자 어머니에게는 지금이라고 사과해줘서 감사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 이후에요. 가해자는 취재에 나섰던 모 방송국 제작진에게 사과를 했고 사과를 받아줬다. 녹음도 다 해놨다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가해자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사귀자고 한 적도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실용음악 입시를 준비 중이어서 기타를 가르쳐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사귀자고 했다는 건 멋대로 기억을 왜곡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팀장님, 결국 이게 이 피해자가 그 설계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그다음에 음란말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요. 이 사건을 위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직업도 잃고 또 정신병원에 가는 등 피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합의를 했지만 피해자 사진의 선별에 성적인 메시지를 추가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서 실형을 선고했고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구속이 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가해자가 곧바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4개월 뒤 항소심이 열렸는데 피해자가 또 한 번 무너졌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을 파기를 했고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항소심이 봤을 때는 합의한 것도 합의한 거지만 이게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피해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늘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피해자의 사진만 놨고 그다음에 댓글에는 피해자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성립을 아예 안 하고 근데 음란물 유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피해자의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음란물을 유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음란물 유포가 맞기 때문에 올렸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피해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합의를 했다라는 의미는 법적으로는 어쨌든 용서를 한다라는 의미인데 법정에서는 이제 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피해자 주장입니다만 판사가 아니 합의를 해놓고 했는데 왜 용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지만 판사 입장에서 이거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다 고려가 돼서 결국 집행유예까지 감형이 된 건데 문제는 이제 피해자는 그럼 합의를 왜 했냐면 저런 일을 겪는 바람에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1년 넘게. 경제활동을 못해서 아예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병원도 다녀야 됐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합의를 할 게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의미를 정확히 누군가 짚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법적 조력을 못 받으셨었군요. 네. 그 과정에서. 자, 올 초에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사연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그 방송을 잠깐 봤는데 정말 이 피해 사실을 카메라 앞에서 증언을 하다가 갑자기 막 손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피해자분이. 그러더니 카메라 앞에서 쓰러지셨어.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저 그 방송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자,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가해자는 지금 풀려났고 언제 어디서 또 마주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피해자는 이 고통 속에서도 다시 예전의 삶을 찾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일단은 계속 춤은 못 췄었어요. 1년 동안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고. 근데 일단 그래도 이겨내야 하니까 좀 지금도 연습실에 왔거든요. 연습을 하고 이렇게 또 약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좀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 단계예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뭘 못한다는 게 좀 싫더라고요, 이게. 자, 지금이라도 예.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피해자 말에 따르면 지금 학교 휴학하고 댄스 이거 하는 거 본인이 안 했는데 이제 좀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댄스 강사. 또 대인기피증, 우울증 약을 좀 먹었는데
외출도 못했다고 하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좀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좋아했던 일 못한다는 게 싫어서 이겨내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약도 좀 먹고 있고요. 연습실 가서 지금처럼 춤추는 모습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요? 피해자 걱정하는 게 있어요. 어. 본인 일도 걱정하고 본인 이겨내는 것도 걱정스럽지만 더 걱정스러운 건 이 가해자 휴대전화에 포렌식을 했는데 포렌식 결과 이 피해자 말고 서너 명의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겠죠. 뭐 SNS에서 했다든지 아니면 그걸 변경시켜서 프로필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했던 것처럼 지금 보이고요. 이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성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나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다른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마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즘 딥페이크 이 사건도 그렇고요. 정말 이 SNS에 사진을 올리는 거 심사숙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